처음에 대세는 묵독이 아니었습니다. 낭독. 원래 대세는 낭독이었죠. 묵독이 되게 당연하다 싶었지만 예전에 있는 사람은 낭독이 당연한 거였어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나무에 대한 찌뼈아대. 오늘 완벽한 공부법 75강 75강 맞나요? 75강 맞답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우리가 잃어버린 독서법. 꼭 주라기 공원이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 잃어버린 독서법. 어떤 독서법이죠? 예, 우리가 이제 독서 관련해서 강의를 할 때 물어봅니다. 책을 어떻게 읽냐? 자, 소리 내지 않고 책 읽는 사람 그러면은 거의 다 손들죠. 그러면 책 읽을 때 소리 내서 읽는 사람 물어보면 거의 안 들거나 가끔 한두 명씩 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리 내서 읽지 않는 거, 우리 보통 독서를 할 때 성인들이 그 독서법을 묵독이라고 하고요. 책 읽을 때 소리 내서 읽는 거를 낭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인들은 거의 대부분은 묵독을 하고 낭독을 하지 않죠. 저조차도 거의 낭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속칭 독서가 시작한 이후에 처음에 대세는 묵독이 아니었습니다. 낭독. 원래 대세는 낭독이었죠. 그러니까 원래 낭독이 대세가 아니었으면 뭐 그게 별로 특별히 우리가 뭐 그렇게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겠지만 고대에서부터 거의 10세기까지 거의 대세인 독서법이 무엇이었냐? 바로 낭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에서부터 몇몇이 일어났던 그 낭독이 10세기 이후부터 좀 약해지기 시작하더니 묵독에게 그 왕좌를 내려다 줬고 지금은 낭독을 하는 사람이 특히 낭독을 하는 성인이 거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성인의 입장에서 잃어버린 독서법 바로 낭독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그 낭독에 대해서 왜 예전에 낭독이 우세였고 지금 아닌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잃어버렸으면 다 찾아야 되겠죠? 낭독이 좋은 3가지 이유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년에 왜 낭독이 짱이었냐?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고백록을 보면은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암브로스 주교가 책 읽는 모습을 보는데 암브로스 주교가 뭐 몸에 이상이 있나? 목이 아프나? 라고 의아해합니다. 왜냐면 암브로스 주교가 책을 묵독으로 읽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책을 묵독으로 읽으니까 괜찮은 거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주교님이 아픈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그 알렉산드라 대제가 자기 어머니의 그 편지를 읽는데 소리를 내서 읽지 않으니까 신하들이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대왕님께서 뭐가 안 좋으시나? 그만큼 그 당시에 묵독을 하는 것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당연하게 이거 되게 당연한 건데 당연하게 문자가 발견되기 전에는 모든 지식이 구술로 전달됐죠. 그래서 원래 고대 문화는 당연스럽게 기록 문화가 아니라 구술 문화입니다. 모든 지식은 이 말과 말로 이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이 말과 말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있죠. 노인은 불타는 도서관과 같다. 노인들이 말을 안 해주면 뭐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대 문화는 구술 문화였고 그 구술 문화가 패러다임이 이게 장악한 상태에서 문자가 개발됐는데 그 문자가 개발되니까 문자가 개발됐으니까 바로 기록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패러다임이라는 게 바뀌기가 되게 힘듭니다. 이미 구술 문화가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가 발견될 할지라도 무언가를 기록한다는 것이 되게 뭔가 실효성이 높거나 고품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억양도 있고 뭐 사람 움직이잖아요. 근데 글로 적는 건 뭐죠? 내가 죽어있다가 봤습니다. 그래서 말은 살아있고 글은 죽어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문자를 좀 혐오했어요. 왜 그러냐면 첫째는 문자 자체는 어떤 변주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딱 글 쓰는 순간 끝나는 거야. 근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변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대화를 통해서 상승작용도 일어나잖아요. 지식의 상승작용. 문자는 그렇지가 않은 거야. 게다가 문자를 적으면 사람들이
이거 기억을 하려고 하지 않네. 지금이야 우리가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폴라리스 쓰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하면 기억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매우 잘못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이야 기록할 게 워낙 많았는데 당시만 해도 뭐가 기록할 수 있는 뭐 어떤 재료나 그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래 기억하는 게 쉬울 수도 그렇지, 있었겠다. 그렇지. 지금 생각해 그렇지. 보니까. 뭘 무슨 문자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뭘 그렇게 그거를 뭐 적어가지고 뭘 하냐. 뭐 그때 종이가 잘 돼 있었겠어. 그렇죠. 무슨 펜이 잘 돼 있었겠어. 그렇죠. 그래서 문자가 발명된 이후에도 한참 동안 구술 문화가 핵심이었고 구술 문화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읽는 것은 낭독을 해야지만 됩니다. 낭독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죽은 문자를 죽는 걸로 놔두는 거예요. 이 죽은 문자를 내가 말로 얘기할 때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낭독은 무엇이냐면 이 죽은 문자를 살리는 부활술이에요. 완전히. 지식을 살리는 겁니다. 때문에 낭독이 대세였고 게다가 그 초창기 때 문자는요 띄어쓰기가 일단 없었어요. 그게 핵심이었죠. 예, 여러분 띄어쓰기 없는 것들을 묵독으로 읽으면 미칩니다, 여러분. 여러분 완벽한 공부법이 띄어쓰기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따 그냥 쓰러지면 저도 쓰러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낭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띄어쓰기가 없어요. 때문에 띄어쓰기 안에 글자를 낭독을 읽으면 솔솔 읽어져요. 그래서 띄어쓰기가 보통 9세기 뭐 조금씩 발견되다 9세기, 10세기 이때 이제 거의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는 띄어쓰기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낭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자기 좀 웃긴 게 있던 생각이 왜 또 뭐? 제가 그 옛날에 웃기게 봤던 개그 프로그램 중에 외국인인 척하면서 말 못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 띄어쓰기가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술고 자퇴생이어야 되는데 예술고자퇴생이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내가 갑자기 진짜 적절한 예술고자퇴생. 그렇지. 그러니까 예술고 자퇴생인데 예술고자퇴생.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는 얼마나 힘들어. 갑자기 그렇죠. 그게 예술고자퇴생이 떠올라갖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낭독이 옛날 때 대세였는데 그렇게 대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를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고 10세기 이후에 이제 묵독이 이제 대세를 잡았는데 여기서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역사를 알아야 되는가? 왜 과거를 알아야 되는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큐플리케이션으로 또 좋은 작품을 만나는데 역사책도 많이 해드릴 거고 또 조만간에 홍순일 박사님의 명저가 나오는데 역사, 경제,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뭔가 경험하고 누리고 하고 있는 것들이 역사를 모르면 그냥 당연하게 있는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뭐가 없으면 원래부터 없는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역사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뭐가 있으면 있는 이유가 있고요. 뭐가 사라졌으면 사라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독이 되게 당연하다 싶었지만 예전에 있는 사람은 낭독이 당연한 거였어요.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에 현재를 과거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상식이라는 것은 계속 바뀐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 대화할 때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무엇이냐면 어른들의 상식이 이미 시대가 지나서 바뀌었는데 틀린 게 많은데 자꾸 지금 묵독이 대세인데 자꾸 낭독이 대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서 그런 식으로 한번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뭐 이제 그 플러스 알파를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 독서법 낭독 예전에 낭독이 대세였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알면서 독서법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낭독이 뭔가 좋은 게 있어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낭독이 좋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거 진짜 옛날에 그 낭독 이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그 띄어쓰기 없는 거 이제 보고 그때 되게 놀랐어요. 예. 아 생각해보니까 띄어쓰기가 없는 시절도 있었구나. 그렇죠. 예. 예술고 자퇴생이 그 진짜 그게 진짜 그런 시절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걸 읽으면서 그래서 그때 진짜 낭독을 아니면 방법이 없었구나.
아무튼 그래서 오늘 고 작가님이랑 우리가 왜 낭독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왜 묵독으로 전환이 되는지 한번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낭독의 장점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